예, 오랜만입니다. 예, 적천수 천미에요. 예, 이건 무게중심 채용론으로 달면 아리까리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용신이 채용이 됩니다. 자, 분모장이죠. 3권이에요, 3권. 적천수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과 2권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서 통신론, 3권과 4권은 형이하학적으로 해서 육친론. 그래서 지금 3장, 부모장까지 나왔습니다. 처자, 부처서부터 해서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결국은 적천수든 무엇이든, 유교든 뭐하든, 일단 부부가 우선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녀고요. 그 다음에 부모죠. 예, 솔직히 부모, 예를 들어서 부모 덕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 덕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 간에는 아주 끈끈한 인연이 있어서 숙세례, 묵은 인연에 의해서 이 현재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서로가 끈끈한 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 원문을 봅시다. 부모는요, 혹 융성하고 혹 침체되는 것과는 뭐에 있냐? 세월에 소관한다. 세월에 소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세, 적지 않다. 이게 세월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사주에서요, 연주와 월주의 용이신, 관인이 있으면 부모가 잘 될 것이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절조 선생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역시 저 같은 사람은 편인이 연주에 있고요, 식신이 월간에 있어서요, 식신 도식을 그러니까 편인 도식을 한다라고 하면 사주가 일찌감치 깨져서 객지 생활을 하고 부모 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나타나요. 편인이 연간에 있고요, 월간에 식신이 있으면 편인 도식이 돼요. 그런데 이 어려서 일어나는 일은 연월에 있고요, 후기에 일어나는 일은 일시에 있다라고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건 나중 얘기고요. 또 철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되는 사람을 가서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냐? 재물이니까요. 그러면서 바꿔야 된다.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인성이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에 닳도록 연주와 월주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죠. 그리고 시주에서 월간이나 특히 월간에 시간에서 월간을 극하는 상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별로 안 좋다라고 해요. 그건 철저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관도 용신이면요, 시간에 있든 월간에 있든 연간에 있든 쓰면은 용신이니까 좋죠. 현대적으로는요, 상관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끼를 살려서 살면 좋은 사주가 되죠. 운이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철저 선생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 그만두고요, 이번에는 유시주, 원주죠. 이게 원문에는 원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원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유시주라고 한 것은 분명히 원주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군요. 그냥 원문에 이렇게 세 줄로 다 나와 있고 임시화한 거 보니까 이게 원주예요. 근데 원주를 원주라고 안 하고 유시주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유백원 선생이 이 주를 달았다고 해요. 원문은 경도라는, 명나라 때 경도라는 사람이 했고요. 유백원 씨는 또 누구냐면요, 이제 알적었지만 청나라를 개국시킨 주원장이라는 분이 있죠. 주원장. 그 사람을 도와서 청나라를 이렇게 세운 양반이에요. 청나라죠? 주원장? 네, 맞습니다. 명청이니까요. 그래서 그 개국공신이죠. 곧 주원장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과 같다. 유비의 제갈공명과 항상 새로운 나라가 개국이 되면요,
새로운 개국공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조 개국공신, 고려 개국공신 있듯이 다 한 자리씩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승까지 한 양반이에요. 유병원 시대요. 자, 그래서 이 낭설에 의하면 이건 유병원의 주다라고 하니까 저는 유시주로 배는 거죠. 예. 자, 이 양반은 재성을 아버지로 봐요. 원조까지는 재성을 아버지로 보죠.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재성이 아버지냐. 예, 그건 하극상이다라고 막 반론을 제기하시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진수함 선생의 명리약원에 있습니다. 진수함 선생의 그 약원에 의해서 철조 선생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육친론에서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 보면요. 이런 게 다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은 48자를 가지고 연구만 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도 알면 논문거리가 되죠. 저는 이걸 논문에서 썼습니다. 제 논문에. 그래서 재성이 아버지가 되고요. 인성이 바로 엄마가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 그 기륭을 결정하는 것에는 10유, 8구, 10회 10가지 중에 9 경험이 된다. 재성과 인성을 보면 용신으로서 재성과 인성을 쓸 때 너는 아버지 복이 있다. 너는 엄마 복이 있다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펴야 된다. 세월요긴이라고 해서 세월이라는 것은 연월일시를 보는 것도 있지만요. 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운을. 세기, 이건 세기는 뭐예요? 결국은 세년이에요. 1년이에요. 유이고 월령자, 월령에 유익한 자. 월령이 용신이 되죠. 그러나 월령이 용신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세월에서 불상, 부, 아버지를 상하지 않는 희신자. 그러면 부모가 필창, 반드시 반드시 창성할 것이다. 세월에서 제기가 절상에 깎아내리는 거죠. 시간자. 또 더군다나 시간에서 아버지를 깎아내리죠. 그러면 재성을 깎아내리는 건 뭐예요? 겁재잖아요. 그래서 겁재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을 싫어하는 건 뭐예요? 정관을 깨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극부 먼저 이렇게 비겁이 겁재가 아버지를 깨면 곧 아버지를 먼저 극한다. 세월에서 인계의 길을 절상, 인수의 길을 절상하고 시지에 그 인수의 길을 꺾는 것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있는 거죠. 제극이니까 선극모 먼저 엄마를 극하게 되는 것이니 우수, 모름지기 활관, 눈에 살아있는 것으로 봐라. 국중에서 대세. 그렇죠. 큰 대세를 봐야 돼요. 불가전론, 오직 재성과 인성으로만 논하지를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은노, 숨어있고 투출되는 것이 기흥망지기, 이렇게 어느 것이 투출하고 어느 것이 숨어있는가를 잘 봐서 너는 부모복이 있다 없다를 해야 된다. 또 불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어디에 있냐, 재인자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슬쩍 핑계를 대시네요. 더불어 재생, 인생신, 재를 생하거나 인을 생하는 신은 바로 손이 섭의 소득, 덜어내고 도움을 주고 섭의 펼소자요, 짝배자요, 펴서짝을 맞추는 것. 그걸 얻었으면 또 음양의 과다, 많고 다과,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논해야 된다. 그러면 무유불엄이라. 그러니까 무불 했어요. 이중부정이죠. 그러면 어떡한다? 간긍정이 된다. 유험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경험이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길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반드시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명조가 모두 4개 했었고요. 지난번 강의는요 하나만 했습니다. 239번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임철조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호를 끊어서 풀어놨고요. 239번은 이건 했습니다.
별로 썩 인성이 좋지 않은 걸 얘기를 했고요. 자, 240번을 봅시다. 자, 240번이에요. 이게 제격이에요. 자, 그러면 제격이라는 건 확실히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회원에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예, 그리고 뭐 간목이나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물로 봐서 제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격이에요. 자, 근데 무토생호 맹동, 초겨울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맹동이 들어오죠. 재성이망, 재성이 이망하죠. 이 임수가, 해수가 아주 강력하죠. 그러나 관인쌍청 좌로, 관과 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관인, 정관과 이 정인이 이렇게 쌍청, 좌록이라는 건 을묘가 있고요. 정오, 오화가 있어서 록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망봉생, 그렇죠. 이것도 이망봉생하죠. 진월에. 그래서 이게 참 사주 구조가 참 좋아요. 사주 순수 가관이라 오행생화 유정하니 희용 모두가 쓸 수 있는 건 개유 정신 모두 이 글자마다 다 정신이 들어있어요. 예, 좋습니다. 소위 행운 불능파고 이 운에서 사주가 들어오면 흉운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토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뭐를 쓴다? 수, 목, 화를 쓰는데 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자, 목화를 쓰는 사주인데 그럼 이 금운은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들어와서 금생수 수생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지지의 제 글자를 딱딱 갖고 있어요. 해명 목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출신은 관가예요. 예, 왜 관가라고 한 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관인상생이 됐으니까 연간과 월간이 전부 관인상생을 했으니까 관가 출신이라고 했겠습니다. 연등화갑해서 생오자 개등사 벼슬길에 적을 두었죠. 부기수복지조라. 예, 좋습니다. 아주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주죠. 나무랄 데가 없는 사주입니다. 이 명주는 전주와 같이 연간과 월간의 관성과 인성을 포진하여 있어 같이 출신 관가지만 연등과갑 생오자 등 사족하고 부기수복을 누린 것은 사주 구조의 짬이 묘하게 생겨서 그래요. 참 이게 해면 목국을 이루죠. 여기 해가 되고요. 여기가 뭐죠? 을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주가 이와 같은 구조로서 이것은 관성의 목기운으로 이루어졌고 강한 관성을 제화하는 이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있어 아름다우며 특히 일간을 돕는 인성이 좌우에 딱 앉아 좌하하고 있죠. 그래서 좋죠. 중재 설명같이 사주 순수 가관에서 오행이 생화하고 유정하다. 모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에서 깰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요. 이 명절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행체운으로 무게를 먼저 달면 목 오행이 5점이에요. 화도 좋아요. 3.7이고요. 그러나 토 2.8인데 금 오행이 0.0이에요. 목차인데 금을 쓰려니까 없잖아요. 합쳐서 2.8이면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체 금토 용조이나 금토 오행이 합력이 부족해서 불영하고 종조 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 중 화목 오행이 용인시 되었다. 역시 철저님이 설명하였듯이 지지로 도는 신유대운도 무난히 넘길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어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봅시다. 240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주. 예. 병정화가 둘이 있어서요. 임계수 들어와도 그냥 괜찮고요. 지지로다가 임계수가 받아주질 못하죠. 사주가요. 예, 저 을목도 참 들어와서 수생목 목생활을 할 테니까요. 예, 재성운이 들어와도 좋고 뭐 충분히 감당하겠네요. 미운 좋습니다.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더 좋겠네요. 자, 241번이죠. 예.
이 사주는 정인이 있고요. 연간에요. 일단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제격이 맞습니다. 똑같은 제격이죠. 그러나 참 사주 구조가 참 희한하게 썩 좋은 사주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이 또 가운데 끼고요. 제격은 맞죠. 그러나 수체예요. 자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체가요, 지지로 사해충을 하고 있고 자오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관도 깨지고요. 상관이 깨지는 건 뭐 아무 관계 없지만 지지로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사주긴 한데요. 이게 또 수체 토화용조에서 화를 용시로 하고 있네요. 정사 띠고요. 정사띠에 오화가 있고요. 그러나 대운이 지금 썩 좋은 운으로 흐르질 않죠. 신유대운이 오면 오화가 있다 치더라도 수가 너무 강해서 깨져 있기 때문에 신유대운은 좀 곤란합니다. 차조 주중에 3화 2토예요. 화가 3개고요. 토가 2개예요. 맞습니다. 사오 왕상, 왕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굳이 해자 당권해서 그래서 충대 인수 양쪽의 인수를 다 깨뜨리고 있죠. 그래서 천간 화토가 허탈하다. 그 조상은 대부. 이게 지금 정인이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때 아버지 무렵에 파패 이게 뭐예요? 상관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겸지 초원 서방금지운이라 생조 왕수를 도와주니 반생 또한 엎어지기를 연달아서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고 프로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정정미 화운으로 들어오죠. 운전난방하니 연접표고 20년에 대수경영 지원해서 발제 10여만이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신이 후에 있어서 이렇게 좋다. 그러나 대운은 정미대운부터 화운으로 흘러서 좋았다. 증주자의 설명에 의하면 조상궁의 용신이 인성이 있다는 의미고 부모궁의 구신이 상관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저같이 해월에 무토일주이며 같은 음년생 건명이라 대운 역시 역대운으로 같이 흘러도 차조는 초년 부신대운에 반생전 연달아서 넘어지고 불우한 기회를 만나지 못한 것은 전조 모양 인성이 그러니까 자하에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서 자하에 있으나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주는 다행히 또 중년 이후 정리대운부터 난방운이라 20년 동안 해서 발제 10여만이라 했죠. 이명저도 역시 체험으로 보면 수가 5.7이에요. 아까는 목이었는데요. 지금 수가 5.7이죠. 그리고 호고행이 1.3, 화행이 이건 충분히 화토를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화오행이 용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241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가장 이제 발 뻗고 나갈 차례입니다. 그동안 추위에 떨다가 지금 사주 진월 진대운까지는 이제 끝나죠. 간목대운이면 좋고요. 간목대운도 좋습니다. 242 오늘 마지막입니다. 인수격에 이거 뭔채 뭐를 안 써놓질 않았네요. 일단 이거 가만히 보면 뭐가 강할까요? 진사해. 그래도 수가 채가 될 것 같습니다. 차조 지봉 양록 승관했어요. 이거는 인수격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수격으로 했을까요? 제가요? 여기 없는데 사회충에 인수격이 될 수가 없네요. 이 사주는요. 제가 뭘 보고 인수격으로 써놨을까요? 사화 속에 뭐가 있나요? 무경병이 있죠. 무경병. 경금 속에 신금이 투출해서 이거는
정제격이 될 수밖에 없네요. 병화는 또 못 쓰고요. 무토는 투출하지 않았고요. 이거 정제격이 돼야 됩니다. 정제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왜 정신을 놨을까요? 이거 프로그램에서 풀어놨을까요? 제격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다 세 개 다 제격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격입니다. 자, 봅시다. 지공 양록 승관했어요. 예, 맞습니다. 록이 있고요. 그래서 연간에 인투 통분했고요. 인수가 투출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해오래요. 해수예요. 보험 추명자, 모든 추명자들이 이야기하건 작왕론용. 이거 왕할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서 재성은 결과적으로 명예와 이익을 두 개를 다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그러나 병화는 생우맹하, 이게 초여름이죠. 화기가 방진 막 나아가려고 그래요. 연간에 또 인수도 있어요. 월간 재성이 속에 깨졌죠. 깨진 것, 재성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그렇죠. 재성에 의해서 재극인다는 거죠. 사여봉충했어요. 맞습니다. 8억 그화. 이게 사화가 그래도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금수가 반득생부, 결국은 이 수체예요. 그래서 목화실세. 그러나 또 자하 진토를 깔고 앉았으니 참 화기가 빨려 들어가죠. 절과 명주의 원신, 그러니까 병화의 기운을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진토가 시간 계속 개두했어요. 수국하였죠. 사화 역상, 사화도 역시 상했어요. 필장약추, 반드시 이거는 약하다고 추리를 하고서 용신을 사화라고 잡고서 초원대운이 동방목토라고 했지만 목토가 목가라고 했는데 징의를 찾아보니까 지로 되어 있더라. 문맥상 지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년에 인묘진 이자는 괜찮겠죠. 진토는 빼더라도 인묘 대운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출신 유업 파풍, 풍, 병자, 화불통근하죠. 관성득지하죠. 그래서 병자니까요. 정, 다 파모. 바로 이런 것이 많은 파모가 됐다. 추근에는 끝났을 거예요. 생금설화에서 형극 이상했죠. 가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19, 8, 9, 10개 중에 8, 9개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부부가 개망이다. 모두 함께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이게 제가 이 밑에 것까지 전부 해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명주다. 사주의 구조가 천간으로 을신국과 개병국이 되고 지지로는 사회충이 있어 사주 자체가 안전성을 잃었다. 특히 일지에 진토가 있어 병화의 기운을 설계하고 있다. 이 명조 오행체험론을 보면 금이 엄청 강하군요. 5.5이고요. 수가 2.3이에요. 그리고 목이 2.4예요. 화오행이 1.8, 토행이 5.5로 종조행이니까 금체 화목용주에서 화오행이 용신이에요. 목오행이 시신이 되는데 4월에 태어난 음년생 건명으로 초년 때문에 목운으로 좀 흘렀다가 곧바로 수운으로 가니 세운 충년에 충년이에요. 대운이 아니라요. 등자 대운 충년에 맞아요. 부부 개망한 사주예요. 그렇게 된 사주입니다. 그러게 이게 제격으로 삼으면 되네요.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도 제가 제격으로 풀어놨네요. 근데 왜 인수격으로 또 해놨을까요? 정신이 없었군요. 그리고 금체 화목용조는 맞습니다. 제격입니다. 이거. 금이 강하죠. 5.5가 되니까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죠. 242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토대오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 무토라 별로 썩 그러네요. 그러나 저 수는 안 좋으니까요. 잡아줘서 좋지만 인목 좋고요. 정확까지 좋은데 이 축대원, 병자대원이죠. 예, 병자대원. 축은 그래도 넘어간 것 같아요. 병자대원 축년에. 예, 그리고 이건 넘기고요. 예. 이 축은 그래도 넘어갔었어요. 근데 병자대원 축년에 부부가 모두 죽었다라는 사주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부모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임철조 선생의 이론이 그대로 다 나와요. 예. 이제 비견으로 해서 형제장이 나오니까요. 예. 지금서부터는 이제 비견이 형제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이제 감명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강의에 형제장을 하겠습니다. 제4장 형제장이죠.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